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피치에서 내렸는데 이번에는 무디스에서 등급을 내린 건 아니고요. 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한데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가 지금 너무나도 양극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면서 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를 했지만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갈 돈은 계속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 계속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입찰이 어떻게 됐어요? 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맨날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8월 달에는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거든요.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고 하니까 이 그림 보이시나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야, 니 뭔데? 니가 뭔데 우리 신용등급 강등해? 장난하냐? 이런 느낌의 이 그림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림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했다고? 야,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스꽝스럽다 야 이런 뜻이거든요. 야 장난하냐? 장난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우스꽝스럽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인상적으로 봤던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밀리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야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 우리 신용등급 강등했어? 근데 우리보다 신용등급 높은 애들도 있더라. 뭐 캐나다 이런 애들 높던데. 야, 근데 걔네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에 만들어진 그 시스템 하에서 다리 뻗고 사는 애들 아니야? 근데 우리 신용등급을 낮췄어? 야, 우스꽝스럽다. 야,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상황이 군사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신용등급 이야기가 나올 정도냐라고 보시면요. 이 그림은요. 미국 정부가 과거 1년 동안 냈던 이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코로나 있었을 당시에만 해도 0.5조 달러가 안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년 만에 내야 되는 이자가 2배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자 내려고 돈 빌리고 돈 더 빌려서 이자 더 내고 이자 더 내려니까 돈 빌리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아마도 이 숫자는 내년쯤이 되면요 1.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을 때 미국의 CDS 프리미엄, 야 미국이 망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어 라는 그 복권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치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에이 다행이네 문제 없네 그러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죠.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금 가격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유용했던 지표가요. 실질금리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지표가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빨간색 선인 금 가격도 늘 같이 움직였는데 어느샌가부터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금리는 올랐고 실질금리는 올랐는데 실질금리가 오른 만큼 빠져야 되는 금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 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는 중국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딱 이 시점부터거든요. 딱 이 시점부터
엄청나게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최근에 5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제목의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AI가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엔비디아 같은 것이 좋았다면 AI가 적용될 때 어떤 곳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